안녕하십니까. 저는 크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18회차, 이제 5월입니다.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인데, 자,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 노림수가 있는 어, 편성부터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3경주, 8경주, 그리고 9경주, 12경주를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지는 일단 16경주에서 17경주로 하나 늘어났고, 이벤트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주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 무엇보다 일단 17경주로 늘어난 만큼 더 중요하겠습니다. 3경주, 8경주, 9경주, 12경주. 그리고 어, 구독자분들께서 마스크 좀 벗어라. 배가 답답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이제 5월 2일부터는 야외에서는 벗기로 돼 있는데 벗어도 되나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벗을까라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자, 아직 실내는 벗으면 안 되고, 얘가 집에서 혼자 하는 거면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벗고 싶습니다. 벗고 싶은데 아, 직원들이 아직까지 있고 여기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벗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위생이나 안전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벗을 날이 오겠죠. 시원하게 벗고 저도 숨 제대로 쉬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벗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 일단 가장 돋보이는 게 김인혜죠.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축으로 팔리겠는데, 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막 시원하게 안쪽에서 뭐 노마크로 가면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잡아돌리는 휘감기형이 아니고 찌르기형 선수입니다. 찌르기형 선수. 오늘도 안쪽에 박서리 지정훈련 때 1코스 선수가 치고 나오니까 주장창 찌릅니다. 한 번은 안 감습니다. 자, 그 정도로 김인혜가 찌르기형 선수기 때문에 축으로 팔려도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팔립니다만 쌍승축보다는 복승축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1경주고 일단 김인혜 자체가 찌르기형 선수라는 점에서 일단 좀 세게 보지 말고 가시고, 경쟁 상대로는 일단 김경일하고 황희태인데, 자, 김경일이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직전 회차 돌아와 10주 만에 돌아와서 2착 한번 했는데, 자, 온라인에서 갔죠. 플라잉 스타트는 아직 턴스피드나 스타트가 좀 불안해 보이고, 황희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잘하는데 고질적인 스타트 난조를 보이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김인혜가 더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5번이 휘감아 찌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찌른다고 생각하고 안쪽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를 누가 보냐. 일단 김경일이 요번 주도 굉장히 직선 탄력이 좋은데요. 온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김경일을 추천했을 겁니다. 근데 플라잉 스타트고 1코스에서는 2착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황희태가 한체되고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라서 좀 얕보고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또는 찔러서 역습을 1번이 벌어질 때 역습을 하면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순위권의 변수로는 아예 터트릴 수 있는 전력은 손동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라잉하고 완전 복귀전이지만, 요번에 또 복귀전이지만, 자, 스타트감이 살아있고 기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손동민을 배당의 핵으로 좀 공략을 해주시고, 6번을 배당의 핵으로 공략을 해주시고, 좀 순위권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는 김명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수가 2.64입니다. 그냥 2.64입니다. 사고도 없이, 사고점도 0.36, 평균 득점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 손동민은 배당의 핵이고 김명진은 순위권의 변수로 공략하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입상권에서는
김인혜를 중심으로 김경일과 황희태를 놓는 그런 전략이고 김경일보다는 황희태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1경주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축 자체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축 자체가 찌르기형 선수인 편성은 굉장히 불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욱이나 김인혜가 아웃코스에 있기 때문에 김인혜가 뒤로 밀려나거나 빠지는 그림 뭐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거나 2호, 1호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최종적인 전략이 좀 분석이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그래도 좀 일단 저는 문주엽하고 장영태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장영태가 꾸준하게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축으로 5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5번 역시도 이 김이나 마찬가지로 직접 감는 그림보다는 아마 휘가마 찌를 텐데 자 그림은 나오죠. 자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서하모인데요. 서하모가 6초 82 그리고 7치 나왔지만 생각보다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코스는 최근에 계속 따박따박 챙겨 먹고 있죠. 문지엽이 오히려 생각보다 최근에 흐름이 조금 밋밋하다고 좀 직전에 좀 살아났지만 밋밋하다고 생각하고 1번하고 4번이 싸우고 중간에 2, 3번이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된다면 5번의 공간 침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직전의 차에 장영태도 6코스에서 받아 먹은 게 일단 안쪽에서 몰아놓고 본인은 휘가 막 찔러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자 5번 중심으로 문주엽 그리고 서하모를 묶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김지영도 모터가 괜찮지만 결정력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 이지수는 모터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3명으로 3파전으로 압축을 합니다. 1번, 1번, 4번, 5번에 3파전으로 압축을 하고 그 추리의 중심에는 5번을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는 현장 추천경주입니다. 여기도 일단 김동민이 플라잉 복귀 전인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단 말이죠. 근데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고 또 여기에 노림수까지 상권에 노림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첫 번째 승부 타이밍을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제가 유튜브 계속적 유튜브도 언급을 했는데 정주현하고 기런태하고 경쟁하는 양상이죠. 일단 김태형이 1코스에 취약한 그런 전력이라는 점에서 또 평균 스타트가 0.3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코스 평균 스타트가 0.3대 0.30 맞네요. 0.30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주현이 김태형을 넘어가고 기런태가 공간을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주현이 조금 더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사를 정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스타트가 같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정주현이 4주 만에 나왔습니다. 4주 만에 출전이고 1차 때는 00 플라잉을 끊더니만 2차 때는 0.32, 0.33 최근에도 0.30, 0.38 이 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복을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기런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스타트 뭐 플라잉이 3번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빨랐고 최근에 흐름은 0.0대에서 0.1대까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직접 4번이 넘어가는 그림 또는 2번이 치고 나올 때 휘가 찌르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2사가 아니라 2로 뒤집고 바깥쪽에 있는 5번 안지민과 6번 김민기를 함께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접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받치는 걸 안지민을 받쳐야 돼, 김민기를 받쳐야 돼. 김민길이 87이고 81입니다. 그래도 김민길이 낫지 않아라고 하지만 도찐이 개찐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저는 김민길은 생각보다 별론데라는 느낌을 받았고 안지민은 스타트를 지정훈련 내내 0.1대를 끊으면서 전속턴으로 승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대상경주 2차 이후 2차까지 하면서 스타트가 감이나 전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자, 안지민을 순위권의 변수로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기런태보다 김민길보다는 안지민을 먼저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일단 축은 기런태를 놓고 4경주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런태 승부의지가 굉장히 충만해 보입니다.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5경주는
일단 김현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코스를 확보하고 있고, 자 김민천이 일단 특별 승급에 도전합니다. 이번 경주하고 16경주하고 두 개 다 입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B2기 때문에 B1으로, 물론 뭐 점수가 5.57이라 A급은 뭐 조금 더 열심히 마무리만 잘하면 A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찍고 간다라는 생각을, 또 상승세를 이제 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록도 잘 나와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김민천 자체도 김민기라고 똑같이 플레잉 복귀 이후에 0.2초대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맘만 먹으면 뭐 모토도 괜찮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두권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대길로 살리는 그런 주권이 되겠지만, 자 1-3 말고 답이 없어? 라고 한다면 대안은 2번 또는 4번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봅니다. 정세혁 같은 경우는 이 코스에서의 공간 침투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덜컹하면서 삽질도 한번 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상당히 좀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 찌를 때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이번 경주도 복병으로, 물론 안쪽에 김현철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모터가 그렇게 시원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나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4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뭐 4, 1로 뒤집고 4, 3, 2, 6 뭐 이렇게 4, 1을 부러뜨리면 뭐 이런 충분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염두에 두는 만큼 1번이 강축이 아닙니다. 완빵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가시고, 자 정세혁까지 전공법인데다가 이동이 배당의 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 요주 인물, 자 지난주는 계속 휘감았는데 오늘은 휘감아 찌릅니다. 자 다양한 전술적인 변화를 좀 주고 있고 모터도 생각보다 괜찮은, 그 스타트감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감 찾은 이동을 변수로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일단 바깥쪽은 좀 약해 보이고 안쪽 1번, 2번, 3번 중에서 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최강성이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모터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박서리만큼 소개항주를 뽑아냈고 온라인은 오히려 더 빠릅니다. 17초 93이고 17초 78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배치고 나오는 게. 그리고 다 휘감기로. 휘감기는 다 통했습니다. 휘감기, 인빠지기는 다 통했기 때문에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자, 최강성이 돌린다라고 한다면, 안쪽 박서리하고 이동준을 잡아 돌린다라고 한다면 1번, 2번 상대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박준호나 박민영을 불러드릴 수 있는데 박준호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3, 4를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고, 이제 이거는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못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스타트가 일자로 나올 경우에는 자 붙어 돌겠죠. 붙어 돌고 이제 역습을 해서 뭐 터지는 진흙탕 싸움을 하겠는데, 만약에 스타트가 일자로 나올 경우에는 1번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림도 1, 3, 1, 2 그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1번, 3번이 싸우면 2번이 땡큐를 부른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그림으로 갈 것이냐, 2번 그림으로 갈 것이냐. 1번은 3, 4, 2번은 3일이나 1, 3,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번이 땡큐를 부르는 그림인데, 요 세 가지 그림 전개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강성을 복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박서리가 최소 2착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이 2번 두 번째 그림 1, 3과 3일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개로 접근하면서, 일단 최강성이 넘어갈 수 있는 시속인지 아니면은 박서리 넣고 과감하게 한번 뒤집어 봐도 괜찮을지 이거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강성을 괜찮게 보고 있지만 박서리도 만만치 않다. 여기 중간에 이동준까지 끼고 있어서 최강성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요 그림을 노리고 기본 가는 그런 전략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권해드리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자, 양원준이 김현현의 약세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승민하고 오상현은 비교가 부족한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현현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자, 스타트 승부뿐입니다. 스타트 승부로 아웃코스 극복에 나서겠는데, 자, 스타트가 기본적으로 0.0대부터 0.1대까지 기본적으로 끊는 그런 전력이라서 양원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원준 입장에서는 김종희만 요리하면 됩니다. 김종희가 1코스 스타트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자, 1번, 5번이 싸우고 2번이 찌르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고, 2번이 넘어가면 5번, 1번 이런 순으로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일단 스타트에서 김현현만 카바 쳐주면 양원준이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인 안쪽이 스타트가 안 나오고 5번이 그래 달려보자라고 해서 5번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6번 정영진도 불러 들어올 수 있고 안쪽에 양원준까지 쌍승이 뒤집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자, 전공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현현 놓고 쌍승을 뒤집어 볼 것이냐, 스타트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원준이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타트 자체는 김현현이 훨씬 빠르고 접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비교하시면서 배당판을 보시면서 쌍승을 뒤집어 볼까 아니면 아예 양원준을 씹어 먹는 그림을 그려볼까라는 전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입니다. 요거는 뻔히 드러나는 게임입니다. 자, 뻔히 드러나는 3파전 구도인데 왜 현장 추천이야? 자,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입상권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단 김인혜를 아까 1경주의 김인혜, 자, 1경주의 김인혜, 여기는 2코스니까 그래도 해주겠죠. 안쪽에 신성길이니까 그래도 해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수를 좀 공략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한번 소액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법으로 가겠지만 변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는 조금 배팅 강도를 변수 일단 김인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좀 낮추고 소액으로 변수를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경주도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야, 유석현이 있잖아. 유석현이 있는데 왜? 자, 유석현 괜찮습니다만 최재원도 괜찮고 김정구도 모터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114번 모터에 황희태, 우진수, 강지환까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2번 빼고는 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도 노림수를 준비했습니다. 노림수 준비했기 때문에 확신이 들면 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수가 좀 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배당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여기는 양축 구도인데요. 일단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김동민은 까봐야 되죠. 앞선 경주에서 얼마나 괜찮은지 3코스에서 머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아웃코스라서 좀 약하게 볼 수 있겠고 연민정 역시나 그리고 이지수도 모터 김명진도 점수벌이 사연은 다 있습니다만 이진호하고 이태근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3, 4, 5, 6번이 자, 점수, 모터, 기량, 코스. 자, 이게 부담 요소입니다. 부담 요소. 때문에 1번, 2번을 이길 수 없는데 일단 1번, 2번 중에서 축선별이 관건이죠. 누굴 머리로 가져가야 되냐. 랭킹 1위를 찍었습니다. 이태근이. 다른 선수 다 조성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랭킹 1위를 찍었기 때문에 이진우가 1코스를 최근에도 머리를 쳤지만 아마 2번이 우위를 점하면서 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축으로 팔리면서 2일이 대끼리로 팔리고 자, 김동민이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겠는데 일단 점수가 급하기 때문에 3번을 변수로 한번 선복순이나 수착 변수로 한번 눈여겨보시고 2일이 맞나 1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우도 괜찮습니다만 자, 악착같이 타는 거는 이태근이죠. 이태근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본을 인정하면서 김동민을 묶어갈 것인지 김명진을 묶어갈 것인지. 김명진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고 1, 2를 뒤집는 것도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맥락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둘이 싸우지 않으면 이 안에서 끝날 것 같고, 자, 김명진 정도가 점수가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김민기를 아직까지 확신이 좋지 않다라고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고, 또 홍진수 역시도 모터를 중화중화 썼죠. 중화중화 썼고 한 게 없습니다. 지정훈련에서 스타트만 연습을 했는데, 자, 터지면은 홍진수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축은 1번 아니면 4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김흥성 같은 경우는 고감도 스타트, 그리고 전술도 안정적인 그런 전력이죠. 여기에 손동민은 플라잉 복귀전이지만 스타트감이 좋고 1코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8번 중에 6번이 우승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스타트가 일자로 나온다. 1번, 2번, 3번, 4번 나온다고 한다면 1사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2번이나 3번 쪽에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자, 손동민이 스타트 부담, 플라잉 복귀전이기 때문에 1코스는 오락가락 많이 하죠. 스타트가 늦고 김민길도 비슷하게 나오고 홍진수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안쪽을 몰고 4번이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 4, 3 또는 1, 2, 만약에 안쪽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4, 3이나 2, 5, 여기서 또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자, 이게 해볼 만한 주권이고, 여기도 4번 중심으로 변수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손동민의 스타트 컨디션이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편성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김흥선을 복승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지지 않은 선수라고 한다면 김흥선, 이착을 하더라도 김흥선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가볼 거면 스타트에서 손동민이 괜찮네 라고 한다면 1사로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1사로 뒤집고 손동민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공격적으로 이변을 노리는 그런 작전으로 함께 기준점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도 크게는 3파전입니다. 문성현 아웃, 임태영 아웃, 2번, 3번, 5번으로 조합하면 끝입니다. 액면은 근데 여기도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얘를 노리는구나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머리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너무 편성이 세기 때문에 최소 2차 공격적으로 간다면 머리까지도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일단 김선웅이 중화중화 쓰면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잘 안 풀리고 있죠. 경주가 잘 안 풀리고 있어서 약하게 보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일단 아웃코스보다는 1번, 2번, 4번의 3파전으로 이제 크게는 정석으로 볼 때는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응석도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되는 게 1코스에서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스타트로 승부를 하고 또 모터도 밀리고 있어서 볼 거면 1놓고 2사, 이게 원래는 기본입니다만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2사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버텨주지 못하고 2사에 1번이 아예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누구로 가져갈 수 있냐면, 아까 말씀 김선웅하고 5번 신동길이 있는데, 신동길이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자, 1번을 볼 거면 자, 2사에 2일 4일 요게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만약에 1번을 부러뜨린다라고 한다면 5번을 함께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면서, 그만큼 신동길이 기록이 잘 나왔고 박원규와 함께 4호도 볼 수 있는 2사, 2호, 4호, 2일 4일이 아니라 2사, 2호, 4호 이렇게 양분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5번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3명의 선수를 조합하는 게 정석이다. 그리고 이응석이 임 빠지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종호가 찌르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놓고 4일, 이게 기본으로 보고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나종호의 공간 침투. 이응석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종호의 찌르기를 보면서 내선 잡고 들어가는 그림을 봤습니다. 딴 때 같으면 14, 15, 16 3개 남을 판인데 자, 7경주로 늘어나면서 4개가 남았네요. 자, 여기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편성이고 아직까지는 플라잉 스타트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플라잉 스타트 경주입니다. 자, 김현현이 한 번 더 도마에 오르겠는데 일단 이 코스 대상경주 예선전 때도 그랬고 딴 때는 잘 참고 찌르더니 그때는 이제 김종민이 시속이 어중간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태경이 내 옆에 김현현이 있는데 내가 스타트를 안 해. 이거는 포기하는 거죠. 스타트를 맞춰 나올 겁니다. 김현현. 내가 임태경이면 맞춰 나온다라고 한다면 2번은 찌르기에는 모터가 말씀드린 대로 중화중화 썼기 때문에 아마 튀어나갈 겁니다. 성격 급한 김현현이 내든 안 되든 튀어나가자라고 한다면 1번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그 틈을 3번 기련태가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에 4번, 5번, 6번이 벌어진 틈을 타고 다 파고들겠죠. 이제 여기는 1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주 2턴과 2주 2턴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3번을 축으로 봤을 때는 1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2번은 좀 어려워 보이고 1번, 4번, 5번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4번하고 5번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추격 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3순위로 내려놓습니다. 1순위, 2순위로 공략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김현현이 스타트를 끊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김현현이 찌른다 라고 한다면 3번, 4번, 5번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1번이 그대로 임 빠지게 한다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1번을 중심으로 쌍승 뒤집기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임태경이 1코스를 잘 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발력이 있고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김현현이 카바 쳐주면 성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번을 보고 가지만 이렇게 병행하는 1번 머리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5경주는 조성인이 나오고 있는데 8일입니다. 딴 때 같으면 한참 좋아야 되는데 8일이죠. 이게 평균 점수라 그렇고 1차 때는 8호고 2차 때는 7,6입니다. 확실히 온라인 자체도 1차 때는 중위권이었는데 2차 때는 17초 6, 17초 90까지 좀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한운하고 구영구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지정훈련 때 한운이 1코스, 조성인이 2코스, 그리고 구영구가 4코스였던 걸로 3코스, 5코스, 3코스였던 걸로 기억돼요. 4코스, 5코스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셋이 같이 뛰었습니다. 1번, 3번, 5번이 같은 조에서 연습했습니다. 자, 12조에서 마지막 조에서 조성인이 탄윤을 2차 때 못 감았습니다. 1차 때는 아예 안 됐고 2차 때는 감기를 시도했다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성인 지금 한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유정이 고춧가루를 뿌릴까봐 걱정이긴 한데 일단 조성인이 내일 아침까지 좀 담금질을 해서 더 올라오면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4번, 5번과 묶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구영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가 아마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구영구가 조금 더. 하지만 양원준 지금 상승세에다가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점에서 일단 저는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양원준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삼복승권에서는 2번 손유정이 연수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인이 완벽하게 이제는 조성인 끝납니다. 조성인 이제 저는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연습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래 역시 조성인이야 라고 하면 바깥쪽 불안한데 라고 한다면 안쪽에 입상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조성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15경주입니다. 자 이제 16, 17경주 남았는데요. 일단 기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석현, 박서리, 김민천. 유석현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김민천, 박서리 순으로 시속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312, 312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빠른데 유석현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5번, 6번이 공간 침투. 아까 김민천이 안쪽에서
안쪽 코스에 3코스에서 입상을 하면 이번 경주 특별 승급을 하기 때문에 더 독사같이 탈 겁니다. 자, 특별 승급. 물론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특별 승급 하는 것도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지만 일단은 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놓고 5, 6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정석이고 안쪽에서 버틴다라고 한다면 이종인이 아니라 정민수나 정용진인데 정민수의 탄력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로 한번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그나마 16경주는 액면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17경주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누가 제일 빠르냐?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5번 이태근이 빠르고 그 다음에 6번, 4번, 2번, 3번, 1번 순으로 빠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빠른데 자, 이태근이 김종일을 접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6번을 불러들이는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차이가 4번하고 거의 차이 0.01초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못 넘어간다. 그러면 4번이 감고 5번이 피가 막 찌르는 그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4번이 감을 동안 안쪽에서 놔두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특히 윤동호하고 주은석은 18초 2, 18초 13인데 선스피드가 김종희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걷어낸다라고 한다면 4번이 죽고 1, 2번이 5번과 함께 사는 그림 6번은 5번 때문에 승부 타임을 놓치면서 1번, 2번이 살 수도 있는 만큼 변수로는 1번과 2번인데 특히 2번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은 어차피 사전 스타트를 까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의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모터가 약한 모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조성인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터 체크, 바람 체크, 수면 체크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촉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다시 한번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면서 빨리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 경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